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TS그룹 내부는 고요했으나 그 고요 속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기업, 수십 년간 재계를 이끌어온 굳건한 상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피와 권력 그리고 욕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눴으나 그 웃음은 얇은 종이처럼 가볍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종이가 찢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의 회의실.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임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오직 세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회장 박진석, 그리고 그의 곁에 선 아내 고성혜, 그리고 장남 성재. 긴장감은 바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회의가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임원들의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형식적인 보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성재가 준비한 해외 투자 전략 발표였고 그것이 고성희의 의도와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재는 묵묵히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TS그룹이 재계 1위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이번 해외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 동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는 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탄탄하게 설명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려는 순간 고성희가 나직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성재 씨, 안은 흥미롭습니다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문화재단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나가 준비한 기획인데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은 굳었고 임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의 영나에게 향했습니다. 영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열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화 후원이 아니라 TS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성재는 자리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내면은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왜 내 자리가 이렇게 가벼운 거지? 노력은 내가 했는데 왜 언제나 영나가 앞에 서야 하는 거지? 그의 주먹이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성재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불길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재는 아버지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왜 늘 뒤로 밀려납니까? 박진석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장남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하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재는 그 말이 위로 같으면서도 무책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한편 영나는 방에 홀로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붓끝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압박 그리고 형제에 대한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성재가 늘 묵묵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아왔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어머니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건 나야. 하지만 형제 오빠가 보여준 노력은 뭐가 되는 거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호는 또 다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이 드러난 뒤 동생 강호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흔들렸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내리면서도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나는 누굴까? 가족도 사랑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지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 과거와는 달리 자신감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려고.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내 도움이 필요해. 은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과거의 상처와 배신으로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누구보다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그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성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호를 보자마자 그는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힘들면 저한테 기대도 돼요. 제가 다치게 하진 않을 겁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쪽에는 과거를 딛고 새롭게 다가온 지역, 다른 한쪽에는 묵묵히 자신을 지켜온 성재. 은호는 숨이 막히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호는 결국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역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고 성재는 잠시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언론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회사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러나 영란은 다릅니다. 영란은 제 친딸이고 이 집안의 진짜 후계자예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것은 곧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세 사람의 기묘한 공기는 마치 숨조차 함부로 쉴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며 손끝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지역은 굳건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성재는 애써 차분한 표정으로 진심을 담은 말을 건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호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뒤부터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으니 지금 이 순간 누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든 쉽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두 남자 모두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성재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버티진 마세요. 곁에 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역도 억눌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예전처럼 무책임하지 않을 거야. 내가 힘들지 않게 지켜주고 싶어. 그러나 은호는 두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성재와 지역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습니다. 우린 이제 경쟁자다. 그날 밤 고성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책상 위에는 언론사와의 협약 문서, 장학재단 행사 자료, 그리고 영나 프로젝트라 적힌 두꺼운 기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서류를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재는 한계가 분명해. 하지만 영나는 다르다. 피는 속이지 않아. 결국 세상은 영나를 기억하게 될 거야.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언론사 간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사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성재 전무가 최근 사적인 문제에 집중해 회사 일에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성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은근하게 의혹이란 뉘앙스로만 다루세요. 보는 사람은 스스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는 순간 재단 사무실 창밖으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는 하늘처럼 TS그룹의 공기도 점점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언론에 실린 기사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남 성재 사적인 관계로 업무 소홀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랐지만 보는 이들에겐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구성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속으로 동요했습니다. 역시 장남이라고 해도 부족한 면이 있군. 역시 이 사장님이 밀고 있는 영나가 더 낫지 않겠나. 작은 귓속말들이 사무실 복도와 회의실 사이를 흘러다녔습니다. 성재는 기사 스크랩을 움켜쥔 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누가 봐도 조작된 기사입니다. 어머니가 개입한 겁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박진석은 묵묵히 담배를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성재야, 세상은 때때로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버티지 못하면 아무도 널 대신해주지 않는다.
성재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 감춰진 회피를 느끼며 치를 떨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렇게 방관하실 겁니까? 그러나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성재에게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혼란 속에서도 카페를 지켜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강호의 차가운 시선,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두 남자의 진심이 뒤섞여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손끝이 떨렸고 손님 앞에서도 웃음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나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은호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길 어떻게? 영나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잔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다 영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사실 매일 두려워. 엄마가 원하는 건 나지만 가끔은 형제 오빠가 불쌍해 보여. 그는 늘 준비하고 버티는데 아무도 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잖아. 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들 힘들구나.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상처 속에서 묘한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감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혁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투자 제안서와 사업 계획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머릿속은 은호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호를 지켜주고 싶다. 하지만 성재와의 경쟁, 그리고 고성희의 장벽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내리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은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에 굳건한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닥칠 거대한 폭풍에 스스로 뛰어드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서서 내일의 미소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재, 내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세상은 결국 영나를 선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은호, 넌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녀의 눈빛에는 차갑고도 집요한 불꽃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TS그룹 내부에서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졌고 성재의 분노와 각성, 영나의 갈등, 은호의 혼란, 지역의 결심 그리고 고성희의 교묘한 공세가 얽히며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을 이루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TS그룹의 본사 건물은 언제나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재를 향한 부정적인 기사가 퍼져나가면서 임원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변하였고 회사 전체는 보이지 않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재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다잡았던 결심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더는 밀려나지 않는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그 결심이 발걸음을 버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차가운 시선들은 그의 다짐을 시험하는 듯 다가왔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회의실 정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눈빛에는 차갑고도 교묘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 의연하게 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나가 차분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임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성재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힘있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TS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치밀한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며 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성재야, 흥미로운 안건이긴 하다만 지금은 때가 맞지 않아. 지금 회사가 필요한 건 확장보다 안정이야. 오히려 이번에 영나가 준비한 문화재단 프로젝트가 회사 이미지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순간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성재는 손에 쥔 펜을 강하게 움켜쥐었으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회사는 단순한 이미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계획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고성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받아쳤습니다. 생존이란 건 여러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영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고 그것은 곧 회사의 신뢰로 이어진다. 성재, 내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결국 결과만 본다. 임원들의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일부는 성재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더 많은 이들이 고성희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묵묵히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아들을 더 고립시켰습니다. 성재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결국 또 날 뒤로 물리는 건가? 아버지마저 침묵한다면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회의가 끝난 뒤 성재는 복도에서 고성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밀어내십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늘 영나만 앞세우시잖아요. 제가 장남임을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고성희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재야, 세상은 피를 속이지 않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사람들은 결국 영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장남이란 타이틀은 이름뿐이지. 그 차가운 말은 성재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책임이 회사를 지킵니다. 저는 제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고성희는 잠시 성재를 바라보다가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지켜보자. 하지만 결국 결론은 내가 만든 대로 될 거야. 한편 은호는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은 그녀를 끝없는 의문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을 맞이할 때조차 웃음은 사라졌고 직원들마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지혁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 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힘겹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지혁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워도 나는 지켜주고 싶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성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고 은호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나는 홀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고 형제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 엄마의 기대 때문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 원해서일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무렵 고성희는 또 다른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재단 그리고 재계 인사들을 하나둘 끌어들이며 성재를 고립시키려는 계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TS그룹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성재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질러진 서류와 신문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TS그룹의 장남으로 내 자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곧 고성희와의 치열한 전면 충돌로 이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판다였습니다.